앵커리의 톡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무척 춥다고 하고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주말에 가시면 좋을 법한 곳을 한껏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임영웅 리사이틀의 영상 속에 들어간 장소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성동일 씨의 젊은 시절로 분해서 젊은 시절에 이일화 씨를 만나는 약속다방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서울 종로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는데 스포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꾹 참았어요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요.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경복궁 쪽에 주차를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이 민속박물관 안에 7080 추억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추억의 거리를 걸어가시다 보면 약속다방이 나오고요. 여기 DJ 오빠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고 스타 의상실에서는 7080 때 유행했던 스타일의 옷들도 입어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약속다방도 들르시고 스타 의상실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 어귀에는 비석치기와 사방치기, 골목놀이를 하다가 만화방, 분식집 문구점을 들르던 이 동네 골목을 재현해 둬서 여기저기 한번 들러보시면 새로운 환기도 되시고요. 추억 여행에 푹 빠지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짧게만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나들이 코스로 혹은 또 좀 있으면 다가오게 되겠습니다만 설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서 국립민속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리의 톡TV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서 닥터로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로이는 꾸준하게 드셔오시던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사시면 6통을 사시면 1통을 더 드리니까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닥터로이를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1통을 더 드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요, 1월 8일 금요일 밤 11시 59분입니다. 가끔 끝나고 나서 공고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 공동구매를 진행하니까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가시면 구매 링크가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를 하셔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영웅시대의 따뜻한 온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임영웅 리사이틀 마지막 날 라이브 할 때 충주 영웅시대 분들을 뵀었거든요. 진짜 금술 좋은 부부가 많으시더라고요. 같은 분들일까요? 충북 충주 영웅시대 분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에 써달라면서 202만 5천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금은 특별 모금 기간 12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요 기간이 지난 후에 모금회 중앙회로 이관이 돼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주 영웅시대에서 밝힌 내용은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은 아픔이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충주 영웅시대가 누적 후원금만 1,300만 원에 달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충주 영웅시대는 이런 방법으로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음을 전해드렸고요. 영웅시대 부산 회원분께서도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을 하셨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1월 6일에 사랑의 열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600만 원 기부를 하셔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는 데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부로 개인 나눔 리더스 클럽의 장겨울 회원님께서 가입하게 되셨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싶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치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모습 전해드렸고요. 조선일보의 유현준 건축가가 그 칼럼을 계속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건축가이시기도 하지만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자신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라는 칼럼에 한국은 바깥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옥겜2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리뷰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이 게임 참가자들에게 이 잔인한 게임을 계속할지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지를 게임 하나 끝날 때마다 투표를 정하게 돼 있는데 겉으로는 참여자에게 선택권을 준 민주적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투표가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라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투표 결과를 가슴팍에 붙이게 하고 숙소 바닥에 O와 X로 영역을 나누어서 서게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리게 될 것이고 잠도 좌우로 나누어서 자게 된다는 거죠. 이 드라마 속에 게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쟁 외에도 게임 참가자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중 갈등 구조가 이 드라마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투표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의 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나의 지지층과 모여서 대결 구도를 갖게 되는데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끼신 겁니다. 오징어 게임 숙소에서 양측으로 나뉘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를 바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면서 더 무서운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드러내고 일반인에게 너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히라고 겁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입장 표명을 하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자기 편을 지지하면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역죄인 매국노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투표란 것은 민주적 절차이고 집회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데 그 투표가 비밀이 아니고 집회를 통해서 공공연히 어느 편인지 밝히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이거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적인 방법들이 모여서 반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겹게 반복되고 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몰아가는 게임 운영자와는 반대로 드라마 속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각기 다르고 각자의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드라마에선 트랜스젠더, 미혼모, 코인으로 망한 자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드라마의 가장 명장면은 주인공 성기훈의 친구가 반대편인 O로 투표를 해서 미안한 마음에 멀리 혼자 있을 때 배우 강하늘 씨의 캐릭터가 같이 밥 먹자고 불러서 옛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장면인데 투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나와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다른 투표를 해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공통점이 더 많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인데 드라마에서는 해결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5인 6조 게임을 할 때 다른 팀을 응원한대요. 다른 팀이 성공했을 때 자기 일처럼 좋아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 2 속의 사람들처럼 두 색깔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공간적 한계를 짓는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진짜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한반도에서 편을 나누고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한반도의 역사에서 밖으로 진출했을 때는 내부의 갈등이 줄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현준 건축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언론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강요했던 그간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한 편의 글로 어떤 의견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동안 여론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영웅시대 팬분들도 느끼게 되셨을 텐데요. 어쨌든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힘든 과정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으며 함께 걷고 있는 영웅시대와 함께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리사이트를 통해서 영웅시대 팬분들도 참 많은 걸 느끼셨다는 걸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번에 임영웅 리사이틀 중에 그 콘서트 후기를 찾아보겠다고 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말을 기억하면서 앵커리의 똑TV와 톱스타 뉴스가 임영웅 리사이틀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그 후기는요, 지금도 계속 톱스타 뉴스의 기사로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영상 컨텐츠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길게 600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가능한 한 길게 쓰셔서 지금 나가고 있는 톱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장지우 기자께서 직접 편집을 하셔서 기사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읽는 누군가는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더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후기는요. 네, 제가 성함을 보니까 영웅시대 경경님이시더라고요. 경경님. 임영웅 영웅시대 선생님의 꿈같은 6일간의 기록이라는 글입니다. 리사이틀 콘서트 후기. 영웅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영웅시대를 다짐한 덕질 5년차의 영웅시대이면서 영웅님이 사시는 동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운 좋게 이번 임영웅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에서 저는 친구와 함께 6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장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소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엽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는 편지나 엽서를 전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붙이지 못한 엽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영웅님을 위해서 걱정 인형도 수차례 만들었고 응원 피켓도 매일매일 만들었습니다. 리사이틀 공연을 6번 보면서 저는 영웅님을 만났고 영웅시대의 대장 웅도 만났고 오로지 팬밖에 모르는 다정다감한 다정웅도 만났고 저의 최애 사랑스러운 오빠 웅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영웅시대 마음을 홀랑 다 가져간 천재적인 아티스트 국민가수 임영웅을 만나 영혼을 울려주는 명품 보이스로 들려주는 귀한 노래 속에 위로와 힐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리사이틀 콘서트는 한순간에 저를 30년 전으로 데려다 놓아 젊음의 낭만으로 가득했던 추억을 소환하며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이틀 콘서트 두 번째 날에는 그대라는 사치 노래 한 곡으로 영웅님과 제가 빨간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그 공간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 영웅님이 불러주시는 그대라는 사치 노래는 고향 콘서트 당시 제가 가사를 스케치북에 써서 들었을 때 제 눈앞에서 세상 예쁘고 다정한 눈빛으로 조금 불러주셨던 곡이라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준 노래였는데 그때 하이라이트로 막 두 번째 날 저도 공연을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사랑할 수 있는지 하면서 이렇게 고음으로 올라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몸을 이렇게 약간 숙여서 고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축구장을 막 달리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떠오르게 하면서 가슴에 진짜 이렇게 막 날아오는 공이 확 박힌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느꼈거든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경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무대가 이게 앵콜곡에서 불러줘서 가지고 앵콜곡 불러주던 자리에서 불러줬거든요. 앞쪽에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가 발표한 곡들을 불러주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정말 축구공이 날아와서 가슴이 확 박힌 것처럼 둥둥둥둥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6번에 걸쳐 콘서트를 봤지만 경경님 대단하시다. 그중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기억은 이 두 번째 콘서트입니다. 복잡한 마음 대신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너무나 애쓰는 모습과 단단한 사람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정말 초반부에 보여줬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과 후반부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 경경님의 이 후기를 읽으니까 저도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콘서트 끝나자마자 굉장히 주관적이고 제가 느끼는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바로 그거예요 라고 하셨던 게 이런 건가 봐요. 어떤 분의 후기를 읽으니까 제가 느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같은 감정,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예. 국가 애도기간에 무대에 오른 영웅님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던 날부터 마지막 콘서트를 다 끝내고 영시들을 배웅하시고 처음 무대 위로 걸어 나왔던 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마지막 날까지 영웅님과 영웅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꼭 안아주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준 느낌입니다. 저희 영웅시대는 영웅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며 영웅님께 힘을 얻는 영웅시대구나. 다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눈맞춤 해주는 그 다정한 눈빛도 받았고 영웅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피켓도 화면을 통해 2번이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영웅님께서 영웅시대의 마음이 담긴 피켓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리사이틀 콘서트에서는 더 크게 영웅님과 우리의 온기, 영웅님의 진심, 사랑,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확인했던 시간이었기에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님은 제 인생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시면서 경경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기사 사진 속에 경경님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예. 초강력 행복 충전기 임영웅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고 고마워서 행복해서 눈물 나 사랑해 영웅아 이렇게 쓰신 피켓도 보이고 그리고 영웅은 꿈을 꾸고 영신은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편지 쓰신 거랑 행운의 네잎클로바 선물이에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초강력 행복 충전기 임영웅 이렇게 하셔서 피켓도 들고 가셔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보여주시기도 한 경경님의 행운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또 영웅시대 팬들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 서클 차트 연말 결산에 다운로드 킹으로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클 차트 2024년 연말 결산이 되는데요. 올해 다운로드 차트의 주인공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서클 차트의 다운로드 차트는요. 순위 집계가 다운로드 판매량에 따라서 집계가 되고요. 지금 다운로드 차트에서 온기로 1위, 홈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다운로드 차트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주간 다운로드 차트에서 온기는 2번의 1위, 그리고 홈은 3번의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연간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다운로드 히어로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멜론 연간 차트 톱 100에 10곡을 올리면서 독보적인 인기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0곡을 멜론 연간 차트 탑 100에 진입을 시키면서 최다 진입을 차지했는데요. 멜론에서 발표한 2024년의 멜론 연간 차트 톱 100에 그러니까 10%가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지분인 거죠. 10곡을 올렸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나만 믿어요, 두오다이, 무지개,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인생찬가 이렇게 10곡이 멜론 연간 차트 톱 100에 들어갔고요. 이게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누적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예. 마이원픽이라고 하는 앱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제 광고판을 건대 지하철역에 쫙
게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하철에 딱 내렸는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얼굴이 임영웅 이겨울의 기적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딱 내리는 칸에 그 광고 기둥이 딱 서 있어가지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반갑고 든든하고 또 이 단어가 적합한 애틋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을 또 임영웅 리사이트를 참 어렵게 막 눈비바람이 부는데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리사이틀이 끝났으니까 푹 쉬시고 에너지를 회복하셔서 팬들에게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